안녕하세요. Здравствуйте. 내게는 특별한 러시아어를 부탁해 제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강에서 배우실 내용은요. 3강의 제목은 Это новый компьютер입니다. 3강에서는요. 주로 이 컴퓨터가 어떠한 컴퓨터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형용사, 그리고 이것은 어떤 컴퓨터입니까? 라고 묻는 의문 대명사를 배우겠고요. 또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은 무엇입니다에 해당하는 표현을 중점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의문 대명사는요. 어떤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까꼬이라는 의문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수식하는 명사의 성수에 따라서 뒤에 있는 까꼬이라는 어미가 살짝씩 변화하는데요.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예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까꼬이 에따 컴퓨터 첫 번째 문장은 컴퓨터라는 남성 명사가 와 있고요. 두 번째 문장은 까까야 에따 크바르치라라는 아로 끝나는 여성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까꼬이 에따 슬로버 오로 끝나는 중성 명사가 나와 있죠. 뒤에 나오는 명사들이 성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앞에 있는 까꼬이가 처음에 남성일 때는 까꼬이, 여성일 때는 까까야, 중성일 때는 까꼬예로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컴퓨터입니까? 이것은 어떤 아파트입니까? 또 이것은 어떠한 낱말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앞에 있는 까꼬이가 뒤에 나오는 말하고자 하는 대상의 성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한번 따라 읽어보실까요? 까꼬이 에따 컴퓨터 Какая это квартира? Какое это слово? 네,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컴퓨터인가요? 라고 물어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대답은 이것은 어떠한 컴퓨터입니다. 라고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떠한 상태나 성질을 나타낼 때 형용사를 쓰게 되는데요. 형용사 역시 마찬가지로 형용사가 수식하는 명사의 성수에 따라서 뒤에 어미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성형 형용사, 그리고 여성형 형용사, 중성형 형용사 어미가 각각 조금씩 다른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남성형 어미는 의이, 이이, 오이, 그러니까 의 이끄라드거에, 이 이끄라드거에, 오 이끄라드거에 이런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남성형 어미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성형 어미는요, 아야 혹은 야야가 되겠고요. 중성형 어미는 오예 그리고 예예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형용사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형용사는요. новый라는 형용사죠. 자, новый라는 것은 새로운 이란 뜻인데요. 이 형용사가 뒤에 여성 명사가 오면 новая, 그리고 중성 명사가 올 경우에는 новое, 이렇게 어미가 조금씩 바뀌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늙은, 오래된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스타르의 형용사를 한번 더 보실까요? 스타르의, 자, 마찬가지로 의 이끄라드거에라는 원래 남성형 어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뒤에 예를 들면 뭐 그와르찌라라든가 끄니가라든가 이렇게 아로 끝나는 명사가 올 때는 아야로 어미가 바뀝니다. 그리고 뒤에 오로 혹은 예로 끝나는 중성 명사가 올 때는 이렇게 오예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실까요? 러시아의라는 뜻을 갖고 있는 루스키라는 형용사가 있죠. 이 형용사도 루스키, 루스카야, 루스카예 이렇게 변하고요. 그 한국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까레이스키라는 형용사는 까레이스키, 까레이스카야, 까레이스카예로 바뀝니다. 네, 그러면 다음 형용사들 한번 보실까요? 이 형용사들의 특징은요. 여기 어간에 보시면 이렇게 샤, 제, 여기도 샤죠. 그리고 하. 이와 같은 철자들로 어간이 끝나는 형용사들입니다. 이런 철자들로 끝나는 형용사의 경우에 역점이 이렇게 앞에 있는 경우에는 주로 어미가 이끄라트고에로 끝납니다. 하지만 역점이 발쇼이의 경우처럼 이렇게 어미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요. 역점을 받으면서 동시에 어미는 오이가 됩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실까요? 하로시,
옆에 있는 여성 형용사는요. 하로샤야. 그리고 중성은 하로쉐가 됩니다. 자, 그 아래에 있는 스비에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스비에쥐도 한번 바꿔보시겠습니다. 스비에쥐, 스비에쥐야, 스비에쥐예. 그런데 이렇게 역점이 어미에 오는 이 발쇼이 같은 경우는요. 남성형 형용사 어미가 오이가 되는 것과 동시에 중성도 마찬가지로 오예라고 해서 역점이 이쪽으로 어미 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 형용사형 어미가 오예가 됩니다. 자, 발쇼이, 발샤야, 발쇼예가 되겠습니다. 그와 유사한 예로서 이제 블라호이, 나쁜이라는 형용사가 있는데요. 이 형용사를 예를 들어보시면 자, 블라호이, 블라하야, 블라호예. 자, 보셨던 대로 남성형 형용사의 기본적인 어미는 의 이크라드거에, 이 이크라드거에 혹은 오 이크라드거에입니다. 그리고 여성형의 경우에 아야, 야야가 되겠고요. 중성의 경우에는 오예 혹은 이 경우처럼 예예가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노브이 깜피우제르. 노브이라는 형용사가 뒤에 나오는 명사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꾸흐냐일 경우에는요. 노바야 꾸흐냐. 자, 꾸흐냐가 야로 끝나는 여성 명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성 명사의 경우 그리에슬라, 알라그이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명사 중성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노브이가 노보예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로쉬의 경우 예를 들어보시면 자, 아프타마빌, мя끼스낙으로 끝나지만 남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하로쉬 그리고 꼼났다, 아로 끝나는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하로샤야, 마슬라, 버터, 기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러시아어입니다. 오로 끝나는 중성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형용사형 어미가 예가 됩니다. 자, 이제 배워보실 표현은요. 이름을 묻고 답하는 표현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실까요? Как вас зовут? Как вас зовут? 대답은요. Меня зовут? 이렇게 이름을 붙이시면 됩니다. Как вас зовут? 자, 여기서 까끄라는 것은 어떻게 라는 뜻이고요. vas는 당신을, 자붓이라는 동사는 사실 zvat 동사라고 해서 부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해보면 당신을 어떻게 부릅니까?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대답은 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как вас зовут?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물어보았을 때 미냐 자붓, 혜승, 미냐 자붓, 안나 이렇게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как вас зовут 따라 읽어보실까요? как вас зовут? 미냐 자붓 똥. 네,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은 톰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요. 격의 없는 사이일 경우에 뭐 친구들 사이일 경우 그런 경우에는요. vas 대신 찌비아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실까요? Как тебя зовут? Как тебя зовут?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라는 대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내 이름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Меня зовут Таня. Меня зовут Таня. 이렇게 똑같이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배워보실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인칭대명사의 생격과 대격입니다. 그래서 인칭대명사의 생격과 대격은 그 형태가 같은데요. 이번 강의를 시작해서 쭉 앞으로 여러분이 명사의 격에 대해서 배우게 되실 텐데요. 격 체계가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말에서는 격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로 조사를 쓰죠.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해서 은는 이가가 조사가 붙으면 주어가 되겠고요. 을이 붙으면 보통 목적어라고 되어 있죠. 이런 조사의 역할을 러시아어에서는 단어의 끝에 어미가 조금씩 바뀌면서 그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과에서는 인칭대명사의 생격과 대격 형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 읽어보실까요? 야, 미냐, ты, 집이야. он, его.
아나, 이요. 네, 인칭 대명사의 생격과 대격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요. 옆에 있는 주격과 오른쪽에 있는 생격과 대격 형태를 비교하면서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생대격 형태만 해보겠습니다. 미냐, 찌비야, 이보, 이요. 그러면 인칭 대명사의 복수 형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수 형태는 mấy, 우리죠. mấy, nas, вы, вас, 아니, ich. 네, 그래서 1, 2, 3인칭 복수 형태에 대해서 주격이 왼쪽에 보이시는 주격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생격과 대격 형태입니다. 생대격 형태만 한번 다시 따라 읽어보시겠습니다. nas, was, ich. 어딘가에서 보았던 형태라고 생각이 되시죠? 바로 이름을 묻는 표현에서 저희가 was와 찌벼라는 형태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was는 v, 찌벼는 뜨이의 대격 형태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표현을 직역을 해보자면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부릅니까? 라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곳에 was라는 것을 was라는 대격 형태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도요. 그, on이라는 대명사의 대격 형태에 해당하는 이보 형태를 넣어서 깍 이보 자봇이라고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는 깍 이오 자봇이라고 질문을 던지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따라 읽어보시겠습니다. 깍 이보 자봇, 깍 이오 자봇.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용은 저희가 지난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철자 게가 들어가서 저희가 이고라고 발음을 하지 않고 이보라고 발음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게라는 철자의 그 발음이 브 발음으로 나는데요.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격 형태, 격 변화 형태의 게가 들어가는 경우에는요. 그것이 그 발음이 아니라 브 발음으로 납니다. 그래서 이보도 on이라는 대명사의 대격 형태이기 때문에 격변화를 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보라고 발음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단어를 배우실 텐데 그 중에서 시보드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보드냐. 이것은 오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시보드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게라는 철자가 v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시보드냐. 이 경우도 추적을 해보면 사실 CAGN이라는 이날이라는 형태, 그 표현의 생격 형태입니다. 그래서 CA의 생격이 시보가 되고요. GN의 생격 형태가 드냐가 돼서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서 시보드냐라는 단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보았을 때는 그냥 시보드냐라는 하나의 단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단어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는 격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게라는 철자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부 소리가 납니다. 네, 내게는 특별한 러시아어로 부탁해 3강을 들어보셨는데요. 오늘은 어떠한 내용들을 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어떤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어떤에 해당하는 의문대명사 까꼬이를 배웠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것은 어떠한 무엇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어떠한 상태,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배웠습니다. 또 간단하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자, 어떻게 물어보고 또 그것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하는지 как вас зовут? меня зовут? 이름 해서 하는 표현을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인칭대명사의 생격과 대격 형태를 배웠습니다. 네,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До свидания.